351페이지. 예. 351페이지. 앞에서 뒤로 넘기시는 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뒤에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세법 복습하고 계셨나? 아침에 오면 그날 과목 저번 주에 뭐 했나 한번 뒤적거려 보는 거, 그것도 훌륭한 복습이라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들은 것도 다 까먹었는데 뭐 그런 잔소리를 어떻게 기억하냐. 그래도 자꾸 하셔야 돼, 그죠? 자꾸 반복하셔야 돼, 자꾸 반복. 여러분들 앉아서 완전히 정자세로 앉아서 책을 보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공부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공부고 조금씩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도 만약에 일찍 오셔가지고 앞쪽에 요렇게 넘기시면서 저번에 여기가 중요하다 했구나, 줄 꺼놓은 게 있으면 그거 한번 보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줄 꺼놓은 거 보니까 뭐 중요한 얘기인 모양인데 말이죠. 요거 야, 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하고 머릿속에 굴리는 것만 해도 다음에 그 부분에 오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친숙하니까 바로 내게 돼버려요. 이 짜투리 시간 잠깐 한 2, 3분 동안 머리를 굴리면서 이거 뭐였지? 생각이 나는 것도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뭔가 기억을 더듬는 순간 거의 내게 돼버려요. 그게 진짜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단 말이에요. 그죠? 일요일 날 오늘 저번 주에 내가 밀렸던 거, 저번 주 밀렸던 거 오늘 한 10시간 해서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뽑는 게 아니고 뽑혀요. 뽑힌다고. 그렇게 장시간 공부한 것은 공부했다는 만족감은 대단히 큰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시간 대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시간 잠깐 날 때 한 2, 3분, 1, 2분 잠깐 그때 집중한 그거는 거의 몇 달을 간다고요. 내 머릿속에서. 많은 양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게 되거든요. 이런 게 모이면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되면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351페이지 권리변동에 관한 듣기.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갑니다. 자, 권리변동에 관한 듣기에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듣기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인,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 있다. 자, 우리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맞죠? 그래서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얘기고 결국 내가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서 부동산 위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즉 부동산 위에 권리를 가진 사람을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자 갑하고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때 그 갑의 정보로서 3가지가 표시가 되더라. 3가지. 그것이 그 사람의 성명, 그 사람의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더라. 이 3가지를 합쳐서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살다가 이름이 바뀌었다, 내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 그럴 때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등기 또는 주소가 바뀌었다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등기 이름을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소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법률 행위를 해서 바뀐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실 행위로서 이삿짐 들고 다른 데로 옮겼다. 또는 내 이름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고 법원의 요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지 누구하고 계약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름 바꿀 때 대한민국 나를 뺀 나머지 사람 모두하고 계약을 합니까? 네, 여태까지는 이름이 1번이었는데 1번 마음에 안 들어 100억으로 바꿀래 하고 계약하고 바꾸는 거 아니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 자, 이 단독 신청하는 예외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6가지는 외우자 해서 판수, 보상, 표 하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 표 할 때 그 표 하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리고 또 하나의 표, 여기 나오는 등기 명의인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하고 이미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그 등기 방식이 부기 등기로 이릅니다. 부기 등기.
자, 우리 등기부에 등기할 때는 그 등기부 상에 번호가 적힙니다. 번호. 자, 1번 소유권 보존값. 자,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 보존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하고 기재됐어요.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을구에도 가면 1번 저당권 A, 2번 전세권 B, 뭐 1억, 그리고 3번 저당권 C.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 위에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전세권은 같은 공간에 동시에 두 개 존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번호 위에 우리 등기부상에 번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무슨 번호라고 적히냐? 순위 번호라고 적힙니다. 순위 번호. 그리고 을구에도 이 번호 자체가 이름이 순위 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순위 번호. 자, 이렇게 적힘으로써 이 번호 자체가 그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상에 이루어지는 권리는 내가 그 사람하고 먼저 계약했다, 먼저 돈을 줬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고 부동산상의 권리는 철저히 등기부에 언제 등기되느냐. 등기의 선착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전세권 설정하기로 B가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돈 줬어요. 그리고 A는 올해 1월 달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C는 재작년 12월 달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제일 늦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돈은 가장 먼저 주고 계약도 가장 먼저 했지만 이 저당권의 순위는 몇 번?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섰다, 먼저 계약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상의 권리는 철저히 등기부에 등기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그래서 이 번호 이름이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순위번호. 자,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이름이 나는 싫어요. A-로 바꿀래요. 해가지고 이름을 A-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이름이 어이구 다시는 고치기 쉽잖아. 땅 하고 그냥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절대로 그 자체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뀐 게 있다면 언제나 그 등기부 가장 아래쪽에 새로운 여백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저당권을 가진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이 생겼다. 이제는 이름이 A다, A-다 하고 들어가게 돼요. 자, 이때 이 A-라는 이름을 쓰면서 기존에 있던 A라는 기재, 거기만 이렇게 옆줄을 하나 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를 보다가 옆선이 하나 쭉 그어져 있는 곳은 그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다, 말소되었다, 소멸되었다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줄 꺼진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아래쪽 찾아보면 나와요. 자, 문제는 이 A라는 사람은 옛날에 A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1번 순위의 저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기하면서 여기에 3번에 이어지는 4번하고 기재를 하게 되면 이름이 A일 때는 몇 번 순위의 저당권? 1번 순위. A-로 바꾸니까 순위가 4번으로 내려앉아 버려요. 그럼 이렇게 이름 바꿨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리 순위가 바뀌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원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어지는 번호를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자신이 썼던 그 번호 1을 써주고 다시 1 이렇게 써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 등기하는 방식을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부기등기. 그러면 위에 1, 2, 3 하고 그 다음에는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것은 그 이름을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주등기. 이 주등기는 번호 붙일 때 1, 2, 3 하고 쭉 이어져가는 그런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고 이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고도 부르는데 독립등기. 자, 이 번호 붙이는 것이 번호 붙일 때 주로 쓰는 방식의 등기다 해서 주등기예요. 그리고 이 번호는 다른 번호와 연계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번호 하나로만 이어진다 해서 독립등기, 독립된 번호를 쓰니까. 그런데 이 번호는 독립해서 번호를 하나만 썼어요. 번호 하나가 부가적으로 기입이 더 됐어요. 부가적으로 기입이 더 됐다. 그래서 부기등기. 번호가 하나 더 부가적으로 기입된 등기 해서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그러면 숫자가 독립된 숫자 하나 나온다, 두 개 나온다. 두 개 나오는 게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어떤 의미 때문에 부기등기라는 방식을 쓰느냐. 기존에 있었던 등기가 순위를 유지하면서 뭔가 새롭게 등기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무슨 등기로 산다? 부기 등기로 산다. 그래서 이름 바꿨다. 이사 가서 주소 바꿨다. 그때는 순위와 관계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원래 순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부기 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등기다라고 하는 거. 해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거기 중간에 양가로 2번 절차 오른쪽 가로 1 신청인 동그라미 1 단독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에 대위 신청하는 건 읽어보시고 3번에 대위 촉탁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충 보시면 되고. 자, 352페이지 가시면 4번, 5번에 직권에 의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5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생략 이런 말 나왔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10여 년 전에는 다 외우던 거였는데 요즘은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5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생략과 4번 직권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요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지적법 할 때도 배웠던 건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 그때 우리 지적법상 장부 지적공부의 행정구역 명칭 표시는 안 바뀌어도 당연히 바뀐 걸로 본다. 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시 우리 지적부에서 지적공부, 우리 등기법에 오면 등기부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들었던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때 이 변경되는 것은 신청해야 나중에 변경해 주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에서 요 말 나오면 지적법과 등기법은 똑같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부산에는 별로 그런 게 없죠. 울산에 가면 예전에 야음동이라는 동이 있었어요. 야음동. 그런데 지금 야음동은 야음이라는 말이 이 밤에 컴컴하고 뭔가 음습한 그런 분위기가 야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소설 같은 거, 옛날 오래된 소설 같은 거 이러면 야음을 틈타서 도둑질, 뭐 폭행, 강도, 온갖 뭐 사건들이 일어난다. 야음을 틈타서. 특히 군인들 보면 야음을 틈타서 기습을 하고 뭐 컴컴할 때. 그래서 야음이라는 그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별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음동이라는 기재를 대현동으로 바꿉니다. 대현동. 지금 대현 아주 현명하다. 대현동으로 바꿨어요. 뭐가? 야음동이. 대현동으로.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나 등기부상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야음동 몇 번지 돼 있던 것을 대현동 몇 번지로 바꿔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그 야음동에 살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자는 그 주소가 등기명인 표시가 울산광역시 거기가 남구 야음동 되어 있던 것을 남구 대현동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바꿀 때 이 지적공부 등기부에 있는 그 기재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야음동이라는 그 동네 자체에 수많은 토지와 수많은 건물이 있어요. 우리 화명동만 해도 여러분 보면 알잖아. 이렇게 많은 토지와 이렇게 많은 건물. 그리고 여기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면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주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만 야음동이고 오늘 새벽 공공시를 위해서 대현동으로 명칭 변경합니다 라고 됐을 때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그 기재를 모두 야음동에서 대현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기재는 안 바꿨어도 당연히 바뀐 걸로 보자라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융통성을 발휘했는데 언젠가는 바꿔줘야 되겠죠? 언젠가 바꿔줄 때 신청해야 바꿔주느냐, 신청 없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야음동 살던 사람이 대현동으로 이사 갔어요?
아니야. 어제 잤던 그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례나 규칙으로 그냥 자동스럽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신청하라고 의무 부과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지적법과 등기법이 똑같아요. 뭐라고 나오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 변경했다는 말 있다 없다? 없다. 없이 그냥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바뀐 걸로 보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생략하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꿔야 된다, 안 바꾸고 생략, 변경을 생략해도 바뀐 거로 본다. 생략해도 바뀐 거로 본다, 그죠? 이게 생략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략에.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직권에 의한 하고 동그라미 니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직권에 의한 해놓고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거는 직권으로 바꾼다 돼 있습니까? 그냥 안 바꿔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까?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죠? 실제로는 여기에서 생략 가능한 경우다. 생략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한 경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게 사실 직권으로, 요거는 변경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여기 뒤에 적어져야 이게 직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도 생략으로도 다 소개가 되는 겁니다. 문의는 알아들었습니까? 그렇게 된다. 해서 뭐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나머지는 뭐 쓸데없습니다. 첨부정보, 뭐 첨부서면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등기법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할 때 이런 거 증명서면 제출해야 된다 하는 문제 나오면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어가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거의 100% 다른 곳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권리의 변경 등기 하는 게 나왔습니다. 변경 등기. 자, 경정등기라는 게 있고 변경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변경등기가 먼저 나왔는데 356페이지 가시면 경정등기라는 말도 나와 있죠. 경정등기. 자, 그래서 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지금 정확히 비교하면서 외운다. 자, 경정과 변경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등기부에 뭔가 잘못 기재된 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올바르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 기재된 것을 올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경정과 변경은 고친다라는 거야. 고치는데 경정등기는 등기부에 잘못 기재된 것의 시점이 처음부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이것을 등기법에서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그거 처음 취득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을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늘어서 보면 등기와 실체관계가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데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 불일치를 시적 고쳐주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경정등기. 그리고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데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할 때 고쳐주는 걸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경정과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걸 고친다. 경정. 그런데 등기될 때 초기에는 일치했다. 그런데 등기가 끝난 후에 발생한, 후에 생긴 불일치를 고쳐주는 것은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순위번호 1번 저당권 A 돼 있는데 이 A라는 이름은 처음에 A라는 이름이 맞았고 등기될 때도
이름이 A라고 제대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권리 등기되고 나서 이제 A에서 A-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A-로 이름이 바꿔지는 순간 등기부는 A, 실제로는 A-. 불일치가 생겼죠. 이거는 등기될 때부터 불일치입니까? 등기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불일치입니까? 이후에 발생한 불일치라잖아요. 이렇게 이후에 발생한 불일치를 고칠 때는 이름이 경정이다, 변경이다. 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들어갔어? 변경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름이 A-였는데 처음부터 A라고 잘못 기재가 돼 있었어.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 하고 고치게 됐습니다. 그때는 변경으로 고칩니까? 경정으로 고칩니까? 그때는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언제 틀려 있는 것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시점의 차이만 있는 게 경정과 변경이에요. 그러면 경정과 변경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유사한 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정과 변경에서 이 두 가지는 일부가 불일치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자, 일부가 잘못돼 있다. 그럼 그거 고치지 뭐. 야, 좀 고쳐줘. 얼마 잘못됐는데 전부 잘못돼 있어. 그건 버리고 새로 사야지 마. 그게 우지 고쳐.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변경이나 경정으로 고치지 못하고 무조건 버린다, 지워야 됩니다.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지운다. 말소라는 이름을 듣기래요. 말소.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양에 있어서 얼마의 불일치?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그때만 고칠 수가 있어요. 전부 잘못되면 이유와 불문하고 갖다 버린다. 말소. 그냥 지워야 된다. 자, 해서 변경과 경정 이렇게 되는데 우선 변경 등기부터 나오는데 이 변경 등기가 실제로는 표제부에서 일어나는 변경 등기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해요. 그리고 갑구얼구에서 일어나는 갑구얼구. 갑구얼구는 부동산 표시가 등기됩니까? 권리가 등기됩니까? 권리가 등기되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갑구얼구의 변경 등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갑구얼구에서 일어나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다루는 거예요. 자, 표제부에서 일어나는 변경 등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단층으로 1층짜리로 지었습니다. 단층으로. 그래서 단층으로 지어서 2년을 살다가 2년 뒤 2층을 정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단층, 실제 가보면 2층, 불일치하죠? 그럼 등기부 기재도 당연히 2층 주택입니다 하고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정으로 고친다, 변경으로 고친다? 변경. 처음에는 단층이었고 나중에 불일치가 생겼으니까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해서 2층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등기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이 표제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등기는 단주 대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표제부 등기하고 나오면 단주 대신 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자, 표제부에서 일어나는 등기는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주등기로만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 첨부되면서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어서 1월 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단주 대신 해서 이 표제부 등기하고 나오면 무조건 단주 대신 요게 기억나셔야 돼. 부동산 표시. 이 단주 대신 기억나면 표제부 등기는 거의 80%는 풀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표제부, 부동산 표시 이름만 나왔다. 그때 단주 대신 기억났다. 80%는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입니다. 단주 대신. 단독 신청, 주등기로만 대장 첨부 신청 의무 있다. 자, 표제부 등기는 단층 주택 내 거예요. 2층으로 정축됐어요. 그때 두 개 다 2층 모두가 내 거예요. 맞죠? 자,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2층을 정축해서 지어 올린 거지 2층 부분만 누구로부터 사서 갖다 얹은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해서 등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1번 권리 순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1-1 같은 부기 등기라는 게 없어요. 표제부 등기는 권리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기 등기는 권리의 순위 유지 목적이죠. 그런데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된다 안 된다? 권리 등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만 등기되잖아. 그래서 거기는 부기 등기라는 거 없다. 언제나 주등기로만 이루어진다. 그 다음 우리 지적법 할 때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는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뺏겨오고 대장에 있는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뺏겨온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선등록 후 등기 원칙에 따라서 먼저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등록되고 후에 등기가 됩니다. 이때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는 대장의 표시를 뺏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등기관이 대장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군 하고 대장이 있는 그대로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일월 내 신청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주 대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표제부 변경이 아니고 권리 변경 하고 거기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 변경이 하나 나왔는데 이 권리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를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다. 또는 권리의 객체가 바뀌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권리 변경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소유권 가진 사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럼 소유권 변경 등기 해야 되겠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냐?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주체가 바뀌면 요거는 이전 등기 사유가 됩니다. 또는 아까 권리의 주체가 이름이 A였다가 A-로 바뀌면 그것은 권리 변경입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야. 그래서 이때는 권리 변경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바뀌었을 때는. 됩니까? 그 다음에 객체는 대상이죠. 자,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등은 부동산을 객체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다, 그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체 변경은 부동산 변경 등기 하는 거다. 부동산 변경 등기. 건물 변경, 토지의 변경, 이런 변경 등기 하는 거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권리의 무엇이 변경됐을 때,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저당권, 이자율 연 5%였다가 야 5% 너무 심하다. 요즘 은행 2%도 안 주는데 한 4%만 하자. 그런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원래는 5%였다가 이제는 몇 %로? 4%로 낮춘다. 그런 것들. 내용의 변경이 있다. 또는 전세금 작년까지는 1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9,800만 합시다. 좀 낮춥시다.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또는 1억 200으로 200만 원 높입시다. 라고 해서 전세금의 변경이 생겼다. 이런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생겼을 때 하는 게 권리 변경이다. 자, 권리 변경은 권리의 뭐 변경? 내용 변경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오른쪽 가로 1번 의 보시면 권리 변경이라 하면 이미 등기된 권리의 무엇? 내용. 즉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연장, 단축 또는 지료나 차임 정감, 피담보 채권 원본액 정감, 이자율 변경 등에서 그 권리 자체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하는 등기더라. 그래서 2번 구별 보시면 1번 권리 주체 변경은 권리 이전이나 권리 말소나 또는 2번 권리 주체 변경은 주소 사무소 변경에 따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 다음에 3번 권리 객체 변경은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자, 넘어가서 354페이지. 양가로 2번 절차하는 거 봅니다. 절차. 자, 여기 우리 권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면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권리하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동신청 원칙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법률 행위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될 것이고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도 있고 계약 합동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의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은 단독 행위로, 합동 행위로, 계약으로.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죠? 민법에 지금 채권법 안 들어갔습니까? 아따, 월요병이 막, 그죠? 정신이 멍청하다.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죠?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여러분 살면서 단독 행위한 거 있다, 없다? 지금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살면서 100번 행위하면 거의 100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 맞죠? 계약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돈 주자. 용돈 주지. 그 용돈 주는 거 대가 받고 줘요? 그냥 줘? 그냥 줘. 그게 뭐예요? 정역 계약이에요. 정역 계약. 정역은 단독 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용돈 줄 때, 자, 한 달 용돈 1,000원 하고 주면 애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안 받을란다! 하고 거부해요. 한 달 용돈 1,000원? 때려치우소! 이러고 막 고함 지르고 안 받고 막 들러갖고 막 자해하고 막 이러잖아. 10,000원 줘! 10,000원 줘! 이러면서 막 방도 치고. 맞죠? 정여도 그래서 계약이단 말이에요. 내가 한 달에 1,000원이라는 용돈을 너에게 정여할게 라고 청약을 지금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1,000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들러갖고 막 이리 하다가 방바닥에 들러서도 말 안 들으면 갑자기 마당에 내려가갖고 흙바닥에 막 뒹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앞에 나가서 콘크리트 바닥에 대고 뒹굴면서 옷에 구멍 내고 막 그리고 막 자유공갈 하잖아. 안 합니까?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초등학생 여태까지 한 달에 10,000원 주다가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특별히 5,000원만 깎자 했다. 그러면 바로 나와서 문지방에 머리 쳐갖고 그죠? 차라리 죽을래요 이러고 막 그래 하잖아. 정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약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콩나물 사러 갔다. 얼마입니까? 1,000원요. 양 좀 더 주세요. 더 가져가면 안 되지. 막 뽑아가면 안 되지. 그렇게 서로 간에 타협을 보면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살잖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99.9% 가까이 뭐다? 계약이다. 계약. 계약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내 혼자 한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으로 하니까 신청도 공동.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권리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공동신청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신청. 그러나 우리 표제부는 권리 있다 없다? 권리 없다. 권리 없기 때문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 가게 되고 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변경 등기해야 된다. 야, 이자율 너 5% 4% 해주기로 약정했잖아. 근데 왜 등기 안 해주는데? 그래도 그건 말도 없이 막 뭐 해주기 싫다고 자꾸 그런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법원 가서 소송 내고 판결 받으면 공동 신청해야 돼요?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변경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변경 등기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의 방식 또는 등기의 방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등기할 때 앞에 번호를 붙이되 그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붙이냐 1-1, 2-1, 2-2, 2-3 이렇게 붙이냐 즉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라는 그 번호 붙이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변경 등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변경 등기를 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줄여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없다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승낙이 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런데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있는데 그 사람의 승낙이 없다. 이때는 주등기로 합니다. 자, 해서 요거 하는 거, 요게 이제 변경 등기의 핵심이고,
이 변경 등기 방식은 조금 이따가 우리 배울 경정 등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경정과 변경은 일부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 다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냐, 나중에 잘못이 생겼느냐, 불이 생겼냐, 그것만 다르지 똑같았죠. 그래서 등기 방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등기 어떻게 하냐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354페이지 보시면 밑에 양가로 3번 등기 실행, 오른쪽 가로 1번 부기등기 하고 쭉 나와놓고 도표가 부기등기하는 경우, 주등기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들어가면 2번 이해관계인 하놓고 동그라미 1번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런 말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등기법을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서, 혼자서도 책을 읽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3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공동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개념. 자, 등기 권리자는 지금 등기 신청하는 양 당사자 중에서 이 신청하는 등기가 나중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등기가 되면 권리를 얻는 등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하고 권리를 잃는 등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 권리자, 불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 의무자, 그 양자가 함께 신청할 때가 공동 신청. 그랬죠? 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개념을 모르면 등기법을 혼자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중요한 개념,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사람 나왔어요. 자,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자, 등기부상 그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 자, 요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요렇게. 자, 지금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A 1억, B 1억, C 1억 이렇게 됐어요. 요 순위가 1, 2, 3이라는 앞에 번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억에 경락이 됐어요. 2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 세 사람 받아야 될 금액 3억인데 돈은 얼마 나왔어요? 2억 나왔어요. 그 2억을 어떻게 나눠 가집니까? n분의 1? 아니죠. A가 자기 돈 1억을 전부 먼저 변제받고, 그 다음 2번 B가 전부 먼저 변제받고, 그 다음 C는 들어가도 울면서 나오죠.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돈 받아가는 순서도 딱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B가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다가 1억에다가 1억을 더 빌려주고 2억으로 증액하자라고 합의를 받습니다. 채무자하고. 자, 그랬을 때 이 등기부상에 1억을 2억으로 고치는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2번 저당권이 자, 이 저당권에 B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의 뭐 이자율이 얼마다 이런 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금액만 바뀌고 있죠. 그럼 전부 바꾸는 거예요? 일부만 바꾸는 거예요? 일부만. 이렇게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것은 변경 또는 경정이라는 이름을 고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2억이었어요? 나중에 2억이 됐어요? 나중에. 그럼 변경이다, 경정이다? 변경. 그래서 2번 저당권 변경 등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액이 옛날에는 1억이었지만 1억이 더 더해서 지금 얼마? 2억. 2억이 됐잖아요, 2억. 그죠? 2억 이렇게 해주고 예전에 1억에만 이렇게 선을 하나 꺼주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등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무시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등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이 등기하고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등기하면 그 사람 바로 철물점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가가지고 뭐 사야 돼? 3개 사야 돼. 톱 사고, 낫 사고, 망치 사고. 맞죠? 3개 사야 돼. 왜냐하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고 빌린 사람 갑이더라. 그럼 갑하고 을하고 비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기로 약정하고 손해볼 사람 신경 안 쓰고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 목을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그리고 비 잡아서 낫으로 조금씩 포를 뜨면서 그죠? 그리고 이 등기를 내 신경 안 손해볼 사람 신경 안 쓰고 이 등기해준 등기관 찾아가서 망치로 좀 쪼개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철물점 장사 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그 손해볼 가능성 있는 자를 무시하고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 손해볼 가능성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 등기상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이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등기할 때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뭐 받아와라? 승낙 받아와라 하는 거예요. 승낙. 자, 그렇다면 A는 2억으로 정액이 되더라도 A는 손해볼 우려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왜? 나는 먼저 받아가니까. 네가 1억 받든 100억 받든 내 받고 나서 네 받으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나 C는 앞사람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면 당연히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인데 이 사람 무시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내가 피담보 채권액을 2억으로 하고 2억을 먼저 받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의사타진 해보는 거야. 거기서 C가 요즘 1억 돈가? 서울 뉴스 보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뭐 한 달 전에 비해서 아파트가 3억이 뛰었다던데. 한 달 만에 3억. 10일에 1억씩 올라갔잖아. 그거 뭐 1억이 돈이야? 먼저 받아가. 미친 사람이지. 그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이 등기할 때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아예 그런 사람이 없더라. 손해볼 사람 없더라. 그때도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2-2라고 들어가니까 원래 자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자기 순위 유리해도 손해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손해볼 자가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해도 좋다고 승낙해줬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면 그러면 못하지. 이 사람이 1억이나 더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당연히 승낙 안 하겠죠. 그때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그럼 3번에 이어서 몇 번? 4번. 요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이 승낙해주면 선순위인 원래 순위, 부기등기를 하면 되고 승낙 못 받으면 이 사람보다 선순위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후순위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이 제3자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자 중에서만 제3자가 나옵니다.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갑한테 개인적으로 1억 빌려준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내보다 빨리 받아가죠? E는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선 변제 순위에서 남들보다 앞선다 뒤처진다? 뒤처지잖아. 그런데 이 사람 1억만 먼저 받아가기로 했는데 1억 더 빌려주고 2억으로 바꾼다. 그럼 E는 자기가 돈 못 받을 가능성이 더 올라갔죠?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안 해요. 이 사람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되어 있는 자 중에 즉 누구나 등기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 중에 드러나지 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되어 있는 자 중에서만 이해관계인은 제3자 보호될 수 있다. 맞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하는 얘기가 그런다. 조금 어렵게 하면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등기부에 나와 있는 자여야 돼요. 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데 자 실제로 손해를 받느냐라는 결론은 안 따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금액이 늘어나면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다 이해관계인 거예요. 됩니까?
자, 이 부동산이 지금 보기에는 요래 보여도 63층짜리야. 한강 가면 그 옆에 우뚝 서가 있는 거 있다고. 자,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겨우 3억, 채권액 3억 잡혀 있어요. 이게 청당 1,000만 원 해도 63층이면 6억 3천만 원짜리야. 청당 1억 하면 63억짜리고, 맞죠? 청당 10억 하면 630억짜리야. 자, 1억을 2억으로 올려가서 3억을 4억으로 만듭니다. 후순위자 손해볼 우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가능성만 있다. 가능성. 어쨌든 앞 사람이 내보다 더 받아가면 나는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죠?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해를 받느냐, 수학상 계산 안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63층짜리가 돈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일단 앞 사람이 많이 받아가면 내가 받을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 수학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2억이라는 금액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주등기로 해서 주등기.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갔는데 3억에 팔렸어. 매각이 됐어요. 이 돈 어떻게 받아가느냐? 우선 A 1억 받아가겠죠? 그 다음 B 1억 받아가야 돼요? 2억 받아가야 돼요? B 1억만 받아가야 돼요. 왜? 지금 2억으로 정액이 된 것은 몇 번? 4번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2번 순위에서 2억을 받아갈 수는 없는 거야. 2번에 있었던 얼마만 받아간다? 1억만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등기로 변경등기를 했을 때는 이전에 변경 전에 있었던 사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다시. 자, 주등기로 했을 때, 이때는 변경 전의 사항을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변경 전의 사항을 지워버리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1번으로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2-1로 부기등기로서 변경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1번이니까 요거는 4번 순위입니까? 2번 순위입니까? 2번 순위가 됐죠. 그러면 A가 1억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B가 2번 순위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부기등기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2-1번은 2번 순위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럼 B는 2번 순위에서 처음 1억만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뀐 2억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바뀐 2억을 다 받아가야 돼. 그래서 원래 있었던 변경 전의 1억은 이걸 부기등기로 등기하는 순간 이제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소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전 사항을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는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냐 주등기로 하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 주등기로 했다. 주등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1억 먼저 받아가죠? 그 다음에 2번 순위에서 B도 얼마만 받아가야 돼? 주등기 1억만 받아가야 되죠? 그리고 3번 순위 C가 1억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돈이 남은 게 있다면 그러면 4번 순위에 다시 B가 달라들어서 2억 중 1억은 이미 2번 순위에서 받았죠? 그럼 남은 잔금 1억만 4번 순위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되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해서 그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면 도표 하나에 이해관계인인 사람, 이해관계인 아닌 사람하고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 한번 살짝 보시고 기억만 보십시오. 니은은 좀 아직 그렇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넘어가서 356페이지 경정등기라고 하는 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개념 때문에 지금 우리 찬찬히 한번 봤습니다. 자, 이 경정등기부터 해서 말소와 말소회복으로 쭉 이어지고 뒤에 가면 가등기 파트까지 있는데 이것들은 좀 쉬었다 가시죠.